안녕하세요. 이번에 26강이고 물분무등 소화설비에서 배관 및 부속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물분무등 소화설비 전체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가스계라고 하는 분말은 포함되고요. 에 대한 배관이랑 부속품입니다. 우리가 수계에서도 물이 있고 펌프가 있고 방출구가 나가면 당연히 물을 이송하는 배관이 필요했듯이 가스계에서도 우리가 본배를 그리고 약재가 통과해서 나가는데 여기에 우리가 막 집합관도 있었고 체크 밸브도 있고 선택 밸브도 있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가 경로를 지나가는 다양한 구성품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우리가 수계에서 쓰던 소화배관이 있고 가스계에서 쓰는 배관이 따로 있습니다. 사실 배관은 거의 뭐 다를 게 없는데 규정하는 게 약간 가스들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스가 있을 경우에 여기에 무슨 가스를 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발생하는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압력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각각 가스별로 규제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전부 뭐 다르진 않습니다. 일단 원래 소방설비는 소방시설은 전부 전용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배관은 겸용을 할 수 없고 우리가 수계소화설비 같은 경우엔 우리가 스프링쿨러랑 옥내소화전을 겸용한다던가 옥내소화전과 연결송수관 설비를 겸용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겸용이 가능했는데 가스계 설비는 겸용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원래 수계에서는 1.2메가파스칼을 기준으로 뭐 A그룹에 있는 배관을 사용하던가 B그룹에 있는 배관을 사용하던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애초에 이 압력이 우리가 가스에 비해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분류로만 나눴었는데 가스계는 압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다른 방식으로 규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메가파스칼이 넘을 때 썼던 배관이 압력배관용 탄소관관이었죠. 이게 실제로 많이 쓰이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KSD 356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일을 많이 하시면 이 번호도 다 외워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얘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두께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KSD 356이라고 하는 건 KS 코리안 스탠다드죠. 이 규정 에서 정하는 디자인에서 정하는 그 배관의 규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356에 따른 두께가 얇을 때, 좀 두꺼울 때, 더 두꺼울 때 이런 식으로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두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스케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케줄 넘버라 그러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표현하는 방법은 그냥 뭐 다양하게 쓰는데 뭐 이렇게 스케줄 40이라고도 쓰고요. 아니면 그냥 샵 40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앞에 이 이름은 붙여줘야겠죠. 압력배관용 탄소관관 스케줄 40 압력배관용 탄소관관 샵 40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우리가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배관이 두꺼운 겁니다. 우리 약간 상식적으로 알아가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억 잘 안 나시겠지만 이거 기억하시면 공부 많이 하신 거고 그냥 일반 배관용 탄소관관과 배관용 탄소관관인가요? 저도 이게 번호로 외우고 있어서 우리가 압력배관용 탄소관관이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0mm 배관을 뒀다고 해보겠습니다. 100mm.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외경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356이 중에서 우리가 스케줄 40과 80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얘를 복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겉에서 봤을 때는 사이즈가 똑같아요. 40이나 80이나. 근데 어떻게 다르냐면 왼쪽이 40입니다. 40은 두께가 센터가 좀 맞는 캐드처럼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이면 80은 두께가 이렇게 그냥 두꺼운 겁니다. 차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옆 바깥으로 두꺼워지는 게 아니고요. 안으로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관경이 같은 배관경임에도 불구하고 스케줄이 높다는 건 겉에서 볼 땐 똑같은데 안에가 좁아지고 이 두께가 늘어난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약간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아연도금 등으로 방식 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우리가 원래 관이 있잖아요. 얘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강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뭐 압력 배관용 탄소관관, 뭐 일반 배관용 탄소관관 등은 우리가 사실 여기 숨어져 있는 말이 백광관입니다. 그러니까 하얀색으로 거의 보인다는 건데 그냥 거의 쓰댕 색깔이에요. 그 은색깔 같이. 근데 얘가 흑광관도 있어요. 흑광관.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백광관이라 부르는 이유는 흑광관에다가 아연도금이라는 걸로 철은 부식이 잘 되잖아요. 부식이 안 되게 얘를 이렇게 도금 처리를 한 겁니다. 도금 처리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코팅을 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쓰고 싶으면 동등 이상의 강도에다가 방식 처리된 것. 일반적으로 아연도금을 많이 써서 아연도금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배관의 호칭 구경이 20mm 이하인 경우에는 스케줄 40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고압식이라고 보고 이산화탄소니까 80을 쓰게 해놓은 건데, 저압식은 압력이 낮아서 저압이니까 상대적으로 얇은 40을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호칭 구경이 20보다 작으면 40을 써도 된다는 건 우리가 배관경이 이렇게 작아지면요, 큰 거에 비해서 우리가 같은 압력에서 받는 힘이 당연히 힘은 P 압력 곱하기 면적이니까 내부 면적이 작으면 굉장히 작죠. 그래서 우리가 배관경이 아주 작은 경우에는 그냥 스케줄 40 써도 괜찮다고 그 예외 조건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동관 안 쓰는데 일단 쓸 수 있으니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음매 없는 구리, 이음매가 있으면 잘 터지니까요. 또는 구리 합금관으로서 고압식은 16.5MPa 이상, 저압식은 3.75MPa 이상의 압력이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해야 된다. 즉 강관은 스케줄 80, 저압식은 40이고요. 동관은 16.5MPa이던가 3.75MPa 이상에 견뎌야 된다는 거죠.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고압식 1차 측 개펠 밸브 또는 선택 밸브 이전, 우리가 저장 용기가 있었고요. 이제 한 병만 그릴게요. 이게 집합관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 선택 밸브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얘가 열리면 그 방호 구역으로 약재가 방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선택 밸브를 기준으로 요 밑에를 1차 측, 그 위에를 2차 측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마치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유수 검지 장치랑 똑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1차 측 이전에 최소 사용 설계 압력은 9.5MPa로 하고, 고압식의 2차 측과 저압식은 4.5MPa로 할 것. 자, 그냥 상식적으로 해봐도요, 얘는 방호구역까지 멀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배관 내에 최적이 결국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압력이 다 우리가 배출되는 쪽으로 많이 나가니까 얘는 적은 내압력을 가진 배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1차 측은 거의 저장 용기랑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더 압력이 높은 튼튼한 배관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론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이게 지금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표시를 많이 해놓은 겁니다. 시험에 나왔던 건 아닌데 나오기 좋게 생겨서 외워주셔야겠죠. 할론은 1, 2, 3번이랑 똑같기 때문에 별도로 외워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준을 외우고 있으면 할론 설비는 그냥 자동으로 먹고 들어가는 거죠. 자, 분말도 전형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배관용 탄소관관이나 동등 이상의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할 것. 자, 가스는 압력이 분말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배관용 탄소관관이 더 얇은 애였죠. 3507 아까 제가 위에 적었던 그 번호입니다. 배관용 탄소관관이나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할 것. 단, 추갑식 분말 소화에 사용하는 것 중 20도씨에서 압력이 2.5MPa 이상 4.2MPa 이하인 거는, 얘가 이미 압력이 크잖아요. 그런 거는 압력 배관용 탄소관관 중 이름이 없는 스케줄 40 이상인 것을 사용해야 된다. 자, 잘 보면 우리가 스케줄이란 말이 나온 거는 지금 다 40 아니면 80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숫자를 두 개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동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관 고정 압력 또는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이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할 것. 자, 만약에 이 배관 내에 분말 소화 설비에 의해 걸리는 압력이 10메가파스칼이라고 봐볼게요. 최대 10이 걸릴 수 있다. 근데 배관을 10으로 쓰면 약간 뭔가 외부 요소가 좀만 들어가면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1.5배를 견딜 수 있는 배관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구성품입니다. 한로는 없고 이산화탄소와 분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저장용기와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칠했던 여기 부분 말하죠. 저장용기와 선택 밸브 또는 개폐 밸브, 존이 하나면 개폐 밸브를 설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자, 사이에는 배관의 최소 사용 설계 압력과 최대 허용 압력 사이의 압력에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장치를 통해 나온 소화가스는 전용의 배관 등을 통해서 건축물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용전식은 사용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살펴보면 이미 이 용어가 우리가 지금 번역 때문에 이게 좀 이상하게 됐는데, 자, 최소 사용 설계 압력을 간단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맨 처음에 가스 용기가 있습니다. 여기 약재 다 충전해놨어요. 아주 만땅으로. 그러면 얘가 21도씨에서 걸리는 압력이 21도씨가 맞을 거예요. 최소 사용 설계 압력입니다. 사용 설계 압력.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배관을 이렇게 뽑아 놓고요, 얘가 이거 여기서 개방됐을 때 저장용기 요 최적이 제일 작잖아요. 이 전체를 합친 거보다. 그러면 얘가 열렸을 때 이 애초에 처음 압력보다 올라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최소 사용 설계 압력이라고 두고, 용어도 부르기 힘드네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각각 뭐 배관이라던가 이런 밸브 등에서 얘네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압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대 압력.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최대 압력이요. 실제로 생각해 보면 최대 압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얘와 얘 사이에서 동작하는 안전장치를 하나 해두라는 거죠. 왜냐면 얘가 온도가 올라가면 더 압력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 압력이 올라가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배관이 터진다던가 이 약재가 방호구역으로 화재가 아닐 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여기다가 뭐 그리는 것 따라 다른데 안전 밸브를 하나 설치를 해서 안전장치를 배출을 해주라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 배출은 그냥 여기 실에다 배출하는 게 아니고 얘를 유도관을 설치해서 옥 외로, 왜냐면 이게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라면 질식 위험이 있잖아요. 뭔지 모르고 이 문 열고 들어왔다가 질식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외부로 배출되도록 해야 되고요. 용전식은 뭐냐면 원래는 이게 온도에 관련된 건데요. 뭐 압력도 온도랑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대표적으로 많이 그리는 게, 금방 그리겠습니다. 자, 색깔,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중금속에 된 너트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트. 원래 이렇게 위에 있습니다. 자, 얘를 우리가 이렇게 배관 이런 데다가 여기다가 꼽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원래 어떤 온도가 올라가면 이 유체가 압력이 올라가거든요. 거꾸로네요. 압력이 올라가면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신뢰성을 우리가 정확히 확보할 수 없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왜냐면 얘 용전식이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급격하게 반응하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유체가 아닌 이상 잘 동작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꼽아 놓고 온도가 올라가면 이 안에 지금 파란색이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전식이라는 건 조건에 의해 녹아서 외부로 배출하는 배출구를 만드는 거 우리가 용전식 안전장치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근데 쓰지 말라니까 자세히 알 필요가 없겠죠. 일단 문제는 얘도 새로 들어온 거고 쓰면 안 된다고 나왔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시험 보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압력 조정기. 얘는 이제 우리가 가압식 분말 소화 설비에서 사용이 되는 건데요.
얘는 좀 크게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가압용 가스인 N2가 있고 얘가 여기다 밀어 넣으면 얘가 약재가 방출하는 거였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얘는 실질적으로 고압 가스거든요. 그러니까 압력이 굉장히 높은 가스고 여기는 분말이 그냥 들어있는 거니까 얘도 이제 가스가 들어올 거니까 우리가 내압 성능이라고 하는 일정 이상 압력에 견디는 힘이 있겠지만 여기 지금 가스 용기만큼 얘가 튼튼한 건 아니란 말이죠. 이 통 자체도 크고 크면 클수록 압력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감압 밸브를 설치하는 건데 얘를 압력 조정기라고 부릅니다. 즉 예를 들어 얘가 뭐 한 7메가파스칼 아니면은 15메가파스칼인데 여기서 이 압력을 그대로 개방해서 이 분말 소화 약재 통에다가 바로 밀어 넣으면 이 통이 터져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이 압력이 그대로 방출되면 처음에 압력이 너무 세서 문제도 될 수 있고 이 약이 금방 소모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압력 조정기라는 걸 여기 설치해서 한 2.5메가파스칼로 압력을 떨어뜨려서 우리가 이 분말 소화 약재의 저장 탱크에 공급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야 작은 가스 용기로도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할 거고 또 너무 과압으로 공급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가압용 그 용도가 가압용 가스의 압력을 감압시키기 위해 설치한다. 2.5메가파스칼로 이하로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밸브를 기준으로요. 압력 조정기입니다. 1차 측은 2.5보다 훨씬 큰 거고 이 뒤를 2.5메가파스칼보다 낮은 값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분말 소화 설비의 배관과 선택 밸브의 설치 기준에 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관은 겸용으로 설치할 것, 가스계는 겸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너무 빨리 해버렸네요. 자, 그리고 2번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소화 약재 저장 용기와 선택 밸브 또는 개폐 밸브의 사이에는 얼마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되는가? 최소 사용 설계 압력 이상 최대 허용 압력 이하였죠? 이게 제 생각에 앞으로 이게 최소와 최대를 말장난해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고 원래 이게 진짜 단골 문제였는데요. 이번에 좀 개정이 크게 되면서 원래는 내압 시험 압력이 몇 배였던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서 출제될 것으로 생각되니까 반드시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고압식은 배관으로 호칭 구경 50mm의 관관을 사용하려고 할 때 적용해야 되는 배관의 스케줄의 한계는 우리가 스케줄은 40과 80 두 가지밖에 쓰지 않았고요. 우리가 이산화탄소의 고압식은 80 그리고 그 외의 애들은 40을 쓰게 돼 있었죠. 그래서 얘의 정답은 4번 80 이상의 것을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